자, 우선 책에 뭐 306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정리를 하지 않고 이름만 우선 써놨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인벨루트 치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벨루트 기어를 기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이 인벨루트 치형을 갖는 이제 스페어 기어들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 스페어 기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모든 기어는 스페어 기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스페어 기어들은 주로 인벨루트 치형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략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림 7-6에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원은 이 부분 요거죠. 그러니까 인벨루트의 이제 인벨루트 곡선은 결국은 이제 고정된 원통형의 둘레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을 우리가 감아서 그 다음에 풀 때 실 위치의 한 점이 그리는 궤도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그 궤도가 실이 감겨 있다가 감겨 있는 원통형의 을 우리 이제 그러니까 실이 감겨져 있는 기본 원통형의 기초를 우리는 이제 기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이빨 있으면 약간 이 뿌리가 있고요. 이가 있으면 이 뿌리까지 다 이렇게 박혀 있을 텐데 이게 이 뿌리원이고요. 그거보다 약간 실이 감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의 기초원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RB2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RB1 이렇게 되겠죠. 중심축으로부터. 그 다음에 작용선은 이거죠. 이거. 그러면 작용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기초원에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얘하고 얘가 이제 맞물려 돌아갈 때 결국은 치면의 접촉면을 지나는, 여기 이게 치면이잖아요. 치면의 여기 치면이 있으면 이빨 면이 있으면 여기에 공통으로 접하는 부분, 이 부분을 통과하는 P점이죠. P점을 통과하는 면, 기초원하고 P점이 통과하는 면을 잇는 선. 그래서 위쪽과 밑쪽을 다 같이 이긴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CD라고 하는데, 요 CD를 우리는 공통 법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공통 법선. 그래서 양 기초원의 공통 법선과 일치를 한다. 기초원 얘 이빨의 기초원하고 얘 이빨의 기초원하고 두 개가 전면의 면에 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치하는 점. 이거를 우리 또 다른 말로는 작용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선하고 그 다음에 압력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작용선 혹은 이제 압력선 이렇게 부르고요. 결국은 접촉면에서의 힘이 전달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이 접촉면이 있으면 이 접촉면과 접촉면 사이에 이제 붙은 면이잖아요. 결국은 힘에 전달되는 방향을 우리는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계속 접촉면들이 움직이면서 변할 거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피치점. 피치점은 이제 여기 작용선에 잇몸이 서로 붙어 있는 P점, 이 P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원이 그려지는 거를 우리는 피치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선하고 두 기어의 중심을 잇는 잇선, 이빨 두 개 접하는 거, 이 부분, 잇선이 나 있는 점을 이제 우리가 말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피치점, 요 점 피치점이라고, P라고 하는 걸 피치점이라고 하고, 이걸 잇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피치원이라고 한다. 여기 이빨의 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선, 요거를 우리는 이제 피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치원을 정의한다면, 굳이 정의한다면 각 기어의 중심을 원으로 해서, 원 중심으로 해서 피치점, 이 점, 그러니까 피치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 거를 우리는 이제 피치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피치원은 현재는 지금 여기 보면 R1 반지름, 그 다음 R2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각, 압력각이죠. 압력각은 지금 현재 요 두 개가 맞물려 있는 한 쌍의 기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점, P점이 아까 이제 피치점이라고 했었죠? 요 피치점. 그리고 기어의 이제 피치원의 공통점인, 요 A, B점. 두 개가 공통으로 해서 선을 긋는 이 공통 접선이 있어요. 공통 접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알파가 이루는 각, 요 아까 작용선하고의 각을 우리 이제 압력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각은 이제 기초원과 작용점의 이제 접점이 피치점과 그 기어의 중심에 대해서 이루는 각과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초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피치원의 반지름, 아까 얘기했죠? 요 반지름, 요 반지름, 그다음 요 반지름, 이 반지름과의 서로 관계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존재하는 식은 우리가 각을 표현하면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고요. 압력각이 우리가 이거를 밑면하고 그다음 빗면하고 밑면하고 빗면하고 를 가지고 각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알파가 있으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여기가 세타야. 세타야. 그러면 이렇게 이면하고 이면, 그죠?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요 면하고 요 면과의 관계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7-1에 수식하고 같은 거죠. 뒤에 나옵니다. 다시 거기 페이지 306페이지에 7-1 수식하고 같습니다. 그 관계식을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중심거리. 자, 그러면 중심거리는 뭐냐? 중심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기어의 중심 간의 거리예요. 요 중심거리. 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그리고 이원 끝. 이원 끝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이빨의 끝부분. 기어 이빨의 이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형태로 이렇게 한 바퀴 돈. 그래서 기어의 이빨 끝을 지나는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프리원.
이 뿌리원은 이제 이 이빨의 뿌리를 기점으로 해서 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이 뿌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어의 이 뿌리를 지나는 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의 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307페이지에 보시면 이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정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빨의 이의 크기가 이제 같아야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 이빨에 대한 우리 기어 이빨에 대한 이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주로 이제 KS 혹은 주로 이제 KS나 SI 단위계에서 단위계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틀려요. KS냐 SI 단위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모듈을 이제 채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인치냐 아니면 이제 밀리미터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기어의 이빨에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모듈인데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피치원의 지름하고 그 다음에 입수로 결정이 되더라. 이빨 수. 피치원의 지름. 이게 피치원했죠? 피치원의 여기까지. 지름이 이거 RB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주 피치라는 게 있고요. 원주 피치는 이제 원주니까 원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가 붙게 되죠. 그래서 파이가 붙고요. 원주 피치는 P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원주 피치하고 모듈과의 관계는 이렇게 파이만큼의 차이를 갖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름 피치가 있어요. 지름 피치. 지름 피치는 우리가 우선은 입수가 있고요. Z. 그리고 이 입수의 이제 단위는 주로 이제 피치원 지름을 그러니까 입수를 우리가 이제 이 지름 피치를 구하려면 그 단위 인치 단위의 피치원 지름으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이제 프라임이 붙은 거는 피치원의 그 인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D는 우리가 피치 지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D 프라임은 결국은 피치원의 지름인데 단위가 인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치가 25.4mm 정도 되니까 인치로 해서 보고 그거를 환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모듈과 피치 지름의 관계식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가 우리가 1인치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치 기준으로 해서 25.4mm였으니까 미리 단위로 바꾸면 25.4 이렇게 되겠죠. 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원 피치와 그 다음에 법선 피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통법선 이렇게 작용선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원,
그 다음에 피치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원 기준으로 해서 실을 당기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용어들은 거기 우리 책에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기초원의 지름, 그 다음에 기초원의 피치, 그 다음에 법선 피치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이에 각 부의 이제 명칭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빨이 있으면 그 이빨에 각 명칭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각 명칭을 살펴보면 좀 복잡하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이프리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이제 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두께가 나와 있고요. 그 피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끝 높이가 있고 이 끝 뿌리가 있어요.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과 밑으로 나뉘는데, 밑에는 이 뿌리 높이, 이 끝 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빨의 끝은 여기가 이 끝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끝 높이하고 이 뿌리 높이를 합친 거를 총 높이다, 총 2의 높이다, 이빨의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우리는 요 이빨의 여기서부터 끝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틈새원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유효 높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 끝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인너비는 이빨의 넓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빨이 닿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원조 피치. 원조 피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한 줄기죠. 한 줄기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끝 높이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30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 끝 높이 피치원에서부터, 여기 피치원이에요. 이렇게 피치원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이 끝 원까지 높이. 그 다음에 이 끝 틈새, 이 끝 틈새 정의해놨죠. 거기도 맞물린 한 쌍의 기어에서 한 기어의 이 끝 원으로부터 상대 뿌리의 이 끝 원까지의 거리. 뭐 좀 말이 복잡하지만 상대방이 또 있으면 여기 끝에서부터 끝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끝 틈새. 요 틈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끝에 부분이 여기 다잖아요. 그죠? 반대쪽은. 이는 닿는 데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 끝 틈새다 이렇게. 이 뿌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뿌리 원까지. 그러니까 이 뿌리 높이 아까 얘기했죠? 이 뿌리 높이. 피치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뿌리까지. 반지름 방향 깊이. 그 다음에 총 높이. 총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당연히 말하면 이 끝 높이, 이 뿌리 높이 합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 이 높이. 유효 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틈새원까지. 그래서 총 높이, 유효 높이라고 하는 건 총 높이에서 이 끝 틈새만큼을 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명칭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너비,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건 이 두께, 피치원상의 젠 2의 두께다. 그 다음에 피치원 지름. 피치원 지름은 피치원 지름 뒤에 결국은 이제 양쪽 이 끝 높이, 이게 피치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피치원 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을 뺀 거죠. 얘만큼, 이 끝 높이만큼. 근데 이 끝 높이가 두 개죠. 이쪽하고 반대쪽에 있으니까 2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뿌리 지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가 되겠죠. 이 뿌리의 지름. 그래서 피치원 지름에다가 양쪽 이 뿌리 높이만큼 합힌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할 게, 이렇게 전체로 보면 이쪽도 이빨이 있고 이쪽도 이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지름이 있고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반지름일 거고, 지름은 이렇게 될 거고, 양쪽 두 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 반지름 두 개 합친 거니까 여기도 이만큼 가야 하고 여기도 이만큼 가야죠. 그래서 2가 두 배가 항상 플러스 되게 되는 거죠. 혹은 빼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거기 3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이제 누워져 있는 형태로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약간 틀어서 했다는 거죠. 이렇게 평면상으로 잘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빨과 이빨 사이가 있고 이 끝 원이 있고요, 피치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틈새가 이 부분이에요. 약간 틈새가 있다는 거죠. 딱 달라붙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어딘지, 그 다음에 유효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예요. 자, 그렇게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용어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어의 용어, 그리고 이의 각부 명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기어의 속도비 하고 중심거리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속도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에 우리가 비에 따라서 나눠질 텐데,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기어하고 두 번째 기어에 속도비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 속도는 당연히 속도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각속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 비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Z는 이제 입몬수죠. 입수를 가지고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치원의 지름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속도비가.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비, 첫 번째 기하고 두 번째 기의 속도 비가 얼마 차이 나느냐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회전 속도, 입수, 피치원의 지름,
이걸 가지고 결정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거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피치의 지름, 피치원의 지름을 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원래는 반지름 해도 되는데, 그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모듈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수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뒤에 넘어가